그 일요일 오후 서울의 한 고급 저택 정원에서 열린 가족 브런치 자리. 공기가 습하고 더웠다. 여름철 서울의 그 특유의 더위, 사람을 짓누르는 듯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런 날씨를 좋아했다. 남들이 땀 흘리는 동안 자신은 더 우아하게 빛난다고 믿었으니까. 정원은 하얀 린넨 테이블보로 덮인 테이블들, 잘 다듬어진 울타리, 그리고 술보다 위선이 더 가득한 잔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 목록은 서울의 유명 가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었다.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기, 누군가의 구두를 칭찬하기, 웃되 너무 크게 웃지 않기, 순응하기, 매력 있게, 나 자신을 줄이기, 나답지 않게. 디저트 접시를 시어머니의 브릿지 친구에게 가져다 주려던 그 순간 일이 터졌다. 내 하이힐이 돌바닥의 느슨한 부분에 걸려 앞으로 비틀거렸다. 손에 들린 접시가 기울었고 따뜻한 초콜릿 소스가 느린 호를 그리며 시어머니의 깨끗한 크림색 실크 드레스에 떨어졌다. 정원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누군가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는 소리만 들렸다. 그 표정은 자연재해를 마주한 사람들처럼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아이고, 세상에,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손목에 접어둔 린넨 냅킨을 꺼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다. 청소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멈추라는 명령처럼. 어떤 여자들은 교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 그녀가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절대 소리치지 않았다. 그건 천박하다고 여겼으니까. 대신 잔인함을 우아함으로 포장했다. 샴페인 잔 속 비소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제대로 된 행동은 물러서기. 미소 짓기. 사과하고 사라지기. 그녀가 이기게 두기. 하지만 나는 버텼다. 사고였어요. 맹세해요.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더러운 체육관 양말로 그녀를 만지려는 듯했다. 그만해. 그녀가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 집 쪽으로 향했다. 뒤에서 남편 민준이가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의 말에 웃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아버지 영철 씨는 모든 걸 잡도 안 하고 지켜보았다. 그의 위스키 잔이 조용히 흔들렸다. 5분 후 시어머니가 내 옆에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잠시 안으로 들어올래?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따랐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복도 옆 작은 응접실로 나를 데려갔다. 한국의 부유한 집에 있는 그런 방, 아무도 앉지 않는 가구를 과시하기 위한 곳, 오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너 때문에 창피당했어. 그녀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데뷔 시절부터 아는 사람들 앞에서. 사고였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이 내 의도를 신경 쓸 것 같아. 그들은 얼룩만 바에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골동품 사이드 테이블에서 은빛 손잡이에 날카로운 가위를 꺼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길 잃은 개처럼 행동하니 그에 맞게 만들어주마.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한 번에 내 귀 옆으로 말려내린 머리카락 한 뭉치를 잡고 잘랐다. 나는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이 죽어가는 잎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들쭉날쭉한 가장자리를 바라보았다. 내 반사가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숨이 폐와 자존심 사이에 갇혔다. 손가락이 떨리며 어깨에 머리카락을 털어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다. 충격을 안으로 접어 넘치지 않게.
마침내 정원으로 돌아갔을 때 브런치는 아무 일 없던 듯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로 돌아와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클라이언트와 웃으며 이야기했다. 손님들이 나를 힐끔 보고 시선을 피했다. 나는 린넨 냅킨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녀가 자른 쪽을 가리며 한 여자가 나를 어린아이 복장처럼 미소 지었다. 누군가 킥킥 웃었다. 자리에 돌아가며 민준이를 지나쳤다. 그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소란 피우지 마, 지은아. 브런치잖아. 상담실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날 가장 깊게 베인 건 가위가 아니었다. 모두가 아무 일 없던 척하는 방식이었다. 시어머니의 진짜 재주는 굴욕이 아니었다. 지옥이었다. 나는 너무 오래 그걸 허락했다. 냅킨을 더 세게 눌렀다. 그녀가 한 걸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이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내 안에서 무언가 금이 갔다. 아파트로 돌아와 불 한 번 켜지 않았다. 거리 가로등 불빛으로 충분했다. 열쇠를 문 옆 그릇에 떨어뜨리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그 자리에 서서 구석구석 채워진 침묵을 바라보았다. 평화롭지 않았다. 벽에 달라붙은 무언의 비난처럼 시끄러웠다. 다음으로 냅킨을 풀었다. 머리에 감았던 그린넨, 그녀가 입힌 상처를 임시 붕대처럼 덮었던 것 천천히 펼쳐 부엌 카운터에 놓았다. 초콜릿 얼룩이 여전했다. 소스가 말라 직물에 스민 어두운 자국, 지저분함보다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 냅킨은 디저트 이상을 흡수했다. 내 인내의 마지막을. 카운터에 두 손으로 기대, 팔을 곧게 펴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걸 재생했다. 걸려 넘어진 발걸음, 쏟아진 소스, 그녀의 칼날 같은 목소리, 가위, 민준의 무표정한 얼굴, 내 얼어붙은 입. 정원의 더위가 여전히 피부에 달라붙었다. 아파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울지 않았다. 눈은 건조했지만 손가락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매 숨이 목에 걸렸다. 이게 무감각의 맛이야. 침묵이 아니야. 고통도 아니야. 그냥 텅 빈 거 중얼거렸다. 그녀가 가르쳐준 진실, 세련된 위협과 완벽한 잔인함으로.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의 온상이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었다. 잠금 풀기 전에 불이 켜졌다. 알림 하나, 둘, 다섯, 수십 개 인스타그램을 먼저 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알아챘을까 싶어서. 누가 지적했을까 기대해서. 대신 그녀의 포스트가 이미 올라와 있었다. 브런치 그룹 사진, 세심히 편집된, 아름답게 조명된. 캡션, 사고는 성격을 드러낸다. 오늘은 우아함이 옷차림뿐 아니라 대응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트 이모지와 함께. 속이 울렁거렸다. 사진을 확대했다. 그녀가 중앙에 가벼운 미소로, 나는 배경에 흐릿하게 반쯤 돌아선 채 머리카락 잘린 쪽이 각도와 햇빛으로 가려져. 댓글을 스크롤했다. 늘 우아하시네요. 그런 일 당해도 품위 있게. 나 같으면 미쳤을 텐데. 클래식 액트. 내 일에 대한 언급 하나 없었다. 그 순간 삭제되지 않고 지워진다는 게 뭔지 알았다. 그녀는 장면뿐 아니라 이야기를 통제했다. 나는 그걸 허락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부드럽지 않게 깨뜨릴 만큼 세게도 아니게 머릿속 회전을 멈추기 충분히. 소파로 가 앉았지만 몸이 이완되지 않았다. 뻣뻣하게 똑바로 냅킨을 바라보았다. 그 냅킨이 오늘 내 존재보다 더 컸다. 깊은 기억을 촉발했다. 머리 자른 후 브런치로 돌아온 순간 지금까지 제대로 재생하지 않았다. 눈꺼풀 뒤 필름처럼 보였다. 돌기를 밟는 발, 머리에 냅킨 조정하는 손, 갑작스러운 고요. 나를 힐끔 보고 피하는 여자. 아내에게 속삭이는 남자.
웃음 참는 소리. 아무도 묻지 않았다. 민준조차. 그는 내가 일부러 넘어진 듯 봤다. 옆에 앉았을 때 충격 속에 그는 몸을 기울여 중얼거렸다. 소란 피우지 마, 지은아. 브런치잖아. 상담실이 아니야.에 내 시선이 포크 가장자리에 고정됐다. 은빛이 태양을 받아 너무 밝아 직시할 수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한 게 다가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내버려 둔 거, 그게 남는다. 침묵. 굴욕만이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척하는 앞에서 굴욕당하는 거, 그들이 내게 한 게 아니야. 다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숨결보다 크지 않게. 다른 모두가 그걸 용인하는 거지. 여전히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 문자.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어. 내가 고쳐. 또 하나, 더 악화시키지 마. 우리 모두 창피당했어. 사적으로 처리하거나 후과를 감당해. 답하지 않았다. 나머지 열지도 않았다. 핸드폰을 엎어 테이블에 놓고 거실 어둠을 바라보았다. TV 없음, 음악 없음, 내 얕고 안정된 숨소리만. 복수가 아니었다. 안도였다. 하지만 때론 둘이 같다. 브런치 다음 아침, 부엌 테이블에 앉아 냅킨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부드러운 린넨이 아니었다. 밤새 딱딱하고 구겨진 집으로 가져온 결의처럼. 초콜릿 얼룩이 녹빛으로 말랐다. 만지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방의 침묵이 달라졌다. 억압적이지 않고 날카로워. 나를 짓누르지 않고 형태를 새기고 새로운 명확함을. 데우지 않은 커피 잔을 쥐었다. 내용물은 썩은 지난 3년 내가 되려 애쓴 여자의 뒷마처럼 쓰다. 그래도 입에 댔다. 위로가 아니야? 깨우기야.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너를 해치고 아무도 눈 깜짝 안 하면 아무에게도 속삭였다. 침묵이 중립이 아님을 깨닫지. 동의야, 그때 알았다. 사과 안 할 거, 지금도, 나중도. 드레스에 초콜릿 쏟은 게 미안하지 않아. 넘어진 게 그녀가 본 모습 드러내게 한 게 나는 끝났다. 번뜩 떠오른 기억. 저택 화장실. 머리 자른 후 자리로 돌아가기 전 물과 떨리는 손으로 손상 고치려 들어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지금 선명히 돌아왔다. 문 뒤에서 낮지만 의도적으로 말하는. 숨죽이고 변기 칸에 숨었다. 항상 속해 보이려 애쓰더라. 그녀가 누군가에게. 그냥 깨닫게 도운 거지. 익숙한 톤의 답, 신우이 혜진. 말할까? 웃었다. 크지 않게, 충분히. 아니, 절대 안 해. 그게 쉬운 이유지. 몇 초 후 나가서 그들 못 봤지만 나는 봤다. 립스틱 고치는 두 여자, 가족 나무에서 나를 속삭임과 파우더룸 웃음으로 새긴 듯 공격당한 게 아니야. 계산된 배제. 그 깨달음이 가위보다 깊었다. 다시 핸드폰 쥐었다. 이번엔 목적으로. 오래된 문자 스크롤에 하나 찾았다. 사촌 시누이 수연. 몇 년 전 시어머니와 설명 안 된 불화로 멀어진. 망설이다 타이핑. 오랜만이야.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비밀. 10분 후 답 괜찮아. 화면에 미소. 어쩌면 괜찮음을 정의해. 물었다. 그녀 답에 척추가 곧게. 내 오빠 약혼녀에게도 똑같이 했어. 회복력 테스트라 불렀지? 자존감을 미묘히 잘라. 늦게 깨닫게, 날카롭게, 안정되게 숨내쉬었다. 나만 아니었어. 시스템이었고 연습했어. 전에도 했네, 중얼. 수연이 하나 더 학대가 항상 멍으로 오지 않아. 때론 진주 목걸이로 은냅킨 내려다봤다. 어제 인스타 캡션 생각. 사고는 성격을 드러낸다. 그녀 말이 맞지만 그녀 생각대로 아니야. 또 다른 기억 솟아. 작지만 무거운. 브런치 나갈 때 웨이터가 막았다. 조용히 친절한 눈 처음 봤을지도 아니면 말 안 할 때를 아는 오래된 사람.
접힌 냅킨 주고 말없이 지금까지 안 봤다. 일어나 어제 가방에서 꺼냈다. 조심스레 펼쳤다. 깔끔한 글씨로 목소리 있을 때 나가 시적이지 아무도 아니야. 조언, 경고, 호소. 다시 앉아 종이 무릎에 글씨 따라가며 따뜻함 찾듯. 웨이터 관자놀이 흉터. 지금 떠오름. 미소 안 하고 고개 끄덕 이쇼 전에 본 사람처럼 끝 아는. 냅킨 바라봤다. 상상 아니야. 누군가 봤어. 그게 의미야. 반응이 아니야. 깨어남이야. 그들은 나 조용히 미소 짓게 가만히 원했어. 대신 그녀가 이야기를 다시 쓰게 이유 줬어. 그날 밤 많이 앉았다. 아파트 너무 조용, 벽이 자각하는. 바닥 삐걱 소리가 답 없는 질문처럼.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판지 맛 커피 끓이고 노트북 열었다. 왜 그랬는지 모름. 본능일지도 내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으면 뒤에서 뭐 더 바꿨을까라고. 구청 기록 검색 사이트 타이핑, 우리 주소 입력. 루틴, 확인뿐. 화면 로드되자 1분 동안 바라봤고 읽는 걸 깨달았다. 소유 이력, 최근 수정, 내 이름 사라짐, 완전 제거. 효력 날짜, 4월 12일, 2개월 전 눈 깜빡, 새로 고침. 변함없음. 난 아무것도 서명 안 했어. 커피 포트에 대고 소리. 서명했다면 잠든, 약 먹은, 법적 맹인 상태일 테고 그래도 안 했을 거. 반시간 후 서울구청 기록 사무실 줄에 서서 떨림 참음. 형광등 윙윙, 로비 사람들 스프레드 시트와 싸운 패배자처럼. 창구 도착해 아이디와 주소 종이 좀 그녀가 타이핑, 클릭, 몇 장 인쇄. 업데이트된 등기예요. 친절하게. 민준 씨가 위임장으로 수정했네요. 서명 공증 윗 벌렸지만 단어 안 나옴. 이게 가능해요? 내 동의 없이 그녀가 어깨 으쓱. 위임장 있으면 가능하죠. 확인해 보세요. 서류 쥐고 나왔다. 떨리는 손, 세상이 기울어. 그날 오후, 변호사 친구 영미에게 전화. 이게 합법, 그녀 목소리 진지. 위임장 위조 가능성 봐야 해. 하지만 가족 내에선 흔해. 조심해. 저녁, 민준이 집 왔을 때 기다렸다. 이게 뭐야, 등기 보여? 그는 피곤한 듯 봤다. 엄마가 제안했어. 내가 바빠서. 바빠. 내 이름 지웠어. 목소리 높아짐. 그는 한숨. 안정 위해. 내가. 불안정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불안정. 그녀가 만든 상처 때문에? 불안정하게 만든 건 내 가족이야. 그는 시선 피함. 과민 반응이야. 지은아 오 그날 밤 따로 잤다. 침묵이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수연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가 이야기. 시어머니는 늘 그래? 가족 재단 돈으로 사람 통제. 내 오빠 약혼녀도 재단 기금 유용으로 쫓아냈어. 재단?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자선재단, 서울의 유명한 그거. 증거 있어. 그녀가 고개. 찾아봐. 빨간 장부, 그 안에 있어? 그 주말 재단 행사에 갔다. 시어머니의 생일 갈라. 드레스 입고 머리 고쳐. 하지만 내면 불타. 행사 중 그녀가 연설. 자선은 가족처럼 신뢰야 박수 속 나는 사진 찍고 문자 저장. 나중에 재단 사무실 몰래 들어. 시아버지 키 빌려 빨간 장부 찾음. 기금 유용 증거, 태풍 피해자 돈 횡령. 사진 찍음. 심장 쿵쾅. 그날 밤 기자 친구 혜수에게 보냄. 이게 사실 그녀가 확인. 큰 스캔들이야. 몇 주 후 갈라에서 내 이름 불림. 회복력의 여성상 무대 오름. 마이크 앞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로.
객석 헐떡임. 신호주자 화면 켜짐. 영상 플레이, 가위 장면, 편집된 사진 비교, 문자 캡처, 장부 사진. 우아함은 학대의 방패가 아니다. 방이 가라앉음. 그녀 얼굴 얼음, 계산 중 조명 아래 진실이 그녀를 올가맴.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자선 여왕의 붕괴, 재단 재정 의문 제기. 피해자들 나오고. 나는 소파에서 지켜봄. 진실이 날카로운 정의야. 1년 후, 내 워크숍이 비영리됨. 여성들 이야기 나누는 곳, 벽에 인용. 크게 말 안 해도 강할 수 있어. 봉투 받음. 용기 줬어. 그날 밤, 소송 서류 불태움. 그들은 나 지우려 했지만 이제 펜 믿지 않아. 내가 잉크 소유해.